오늘 말리포 아침 파도가 좋아서 아침 운동으로 서핑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서핑 영상 리뷰를 할 건데, 아, 우리가 좋은 파도가 있다면 서퍼로서 그 파도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파도라 하면 파도가 높고 배럴사 같은 파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꽤 높았어요. 파도가 꽤 높아서 재밌게 재밌게 봤습니다. ong보드 하는 모습이고 하나가 보이는데 음, 여기에 지금 12분 에 실루엣 같은 거 줄여서 그랬어요. 패들보드 서핑 하는데 페이드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조금 이쪽 정면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으로 가면 백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백사이드로 갈 건데 프론트 사이드로 방향을 하다가 다시 백으로 돌리는 이 정도가 이 너무 낮게 잡아 속도가 안 나오고 카빙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큰 파도를 타면 이 파도의 벽이 갑자기 깨지면 이것도 이제 그 폴다운이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고 파도를 마무리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리뷰할 서핑 영상은 아마 이걸 5번에 걸쳐서 리뷰를 할 것 같은데 Alright. 시간이 만약에 그 28분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이단 네이단? 네, 네이단은 아주 유명한 음, 서퍼입니다. 존 플로렌스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 빅웨이브나 배럴을 주로 타는 그런 서퍼인데 이 서퍼의 영상 중에서 클로즈아웃 배럴에서 안전하게 떨어지거나 이탈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을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은 아, 보통 그 배럴 또는 빅웨이브는 가파른 그 드랍인 세션을 가지고 있어요. 드랍인 세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서퍼가 그 드랍인 세션에 떨어져서 넘어지거나 말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그 와이프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안 다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것도 서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목표는 몸을 보호하고 파도의 리뷰나 바닷가의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서퍼는 항상 제가 서핑하는 서핑 스팟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서핑 스팟이라 하면 그 서핑의 그 수심, 조류, 그다음에 바닥의 상태, 바위, 모래, 리프 등등 중간중간에 큰 바위가 있는지 뭐 등등 그리고 이제 그 파도의 세션의 스피드, 속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있는지 그다음에 파도의 힘이 어떻게 센지 그런 부분의 위험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늘 파도는 어떻고, 이 파도는 예전의 파도와 어떻다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파도를 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파도라는 것이, 뭐, 똑같은 파도는 없다고 하지만, 비슷한 파도는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 파도냐면, 우리가 기상 상태가 떨어지면은 파도의 높이, 풍향, 그 조수간만 해서 만조 상황 등등등을 보면 그 시츄에이션
그 파도를 타는 상황이 비슷한 때가 많아요. 보통 지금 호주에서 서핑 대회가 열리는데 해마다 비슷한 시즌에 서핑 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해마다 그 시즌에 그 파도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파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 근데 처음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서핑 스팟이 새로운 곳이라면 예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로컬들은 대부분 거기서 몇 년 동안 파도를 탄다 그러면 대략 파도를 예견할 수도 있고 그 파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서핑 투어를 가거나 할 때도 파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파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래 안전하게 서핑도 할 수 있다. 마인드셋, 리스펙트.风도는 당연한 것.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도 가질 땐 않는다. 받아들이세요. 레리코, 어, 코 패밀리인가요? 레리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조수, 파도주기, 탈출 채널 등을 체크하고 월성할 것 같아요. 자, 파도가 클 때는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내가 서핑을 했을 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파도의 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길을 준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도의 길을 안 보고서 서핑을 하게 되면 라인업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같은 레귤러인데 한 사람은 백으로 하고 한 사람은 프론트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같은 파도를 탔는데 서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도의 방향, 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에 따라서 파도를 같이 타줘야 그게 흐름이 잡히는 거지. 만약에 피크가 양쪽으로 형성된다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귤러라면 한 사람은 프론트로 가고 백으로 갈 때 피크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빠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피크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그냥 한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서핑 구역을 넓혀가지고 타든지. 근데 파도가 진짜 센 그 배럴급 파도나 아니면은 그 벽이 생기는 드랍인을 해야 될 정도의 그 벽이 생기는 큰 파도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클라우즈 아웃이 오고 있습니다. 클라우즈 아웃이라는 건 더 이상 그 배럴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럴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보통 그 배럴 끝부분에서 뛰어드는 거 보면 두 발을 모으고서 뛰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팔을 위로 쏘면 수면 아래로 침투한다. 척추 안전 팔 동작으로 불가능.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로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랑말랑한 파도하고 드라빈 정도를 요하는 파도하고는 어, 좀 다르다. 드라빈을 요하는 파도에서 어설프게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프 상황이라면은 수식물 좀 고려해서 자기의 몸을 좀 가늠을 좀 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예견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는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얘기했다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구두를 방패처럼 다 있는 거.
어, 이게 이런 거를 사실상 해보지를 않은 상태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좀 어떤 건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두를 방패처럼 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드랍인 상태에서 말렸을 때를 몸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파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떨어질 때, 쉽게 말 빠지는 상황을 좀 다르게 해라. 이 얘기네. 네이터, 네이터. 머리를 보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파도의 뒤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의 앞쪽으로 계속 가면 그냥 순간적으로 말려서 그 앞쪽까지 가게 되니까 그 머리를 보아 팔을 푹 올려서 민다. 어, 수심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선뜻 이 부분이 이렇게 와닿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릎을 약간 굽힌다라는 건 뭐냐면 무릎을 뻗으면 서는 동작에 대해서 발을 다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 척추 허리 부분을 보호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낙법 형태? 여기는 지금 리프 모래내고 힐 슬라이드 립을 맞을 우선 립이라는 거는 뭐냐면 립 입술 뭐 이런 의미인가요? RIP인데 립이 아마 립이 뭘 얘기하냐면 그 파도가 부서질 때 큰 파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리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 세다.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은 아주 그 충격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물사대기 맞는다고 하는데 물사대기보다도 그냥 물폭탄을 맞는다. 그 예전에도 보면 그 데모할 때 왜 그 물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도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립에 정면으로 맞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맞지 않느냐? 일단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 중요하고 그러니까 뻣뻣하면 발목, 무릎 부상 위험이 커진다. 파도를 못 피할 때는 보드와 몸을 밀착해서 보드가 먼저 그걸 보드로 카바를 해라. 일종의 방패처럼 쓰라는 얘기는 보드로. 근데 희한하네, 이건. 이런 거는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래는 스타피쉬가 더 낫다. 이거는 뭐냐면, 배럴이 끝나는 부분이 모래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래 바닥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런 경우에는 면적을 넓게 벌 충격을 분산시키고 모래에 덜 붙이. 그래징 비치 브레이크는 커버전 이탈이 더 안전한 경우 있습니다. 백워시 주의, 해변 근처에 서비스할 때 되돌아오는 물살주의. 이건 뭐냐면 큰 파도가 있으면은 이제 들어간 만큼 나오는 파도가 더 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다가오는 파도가 아니라 앞에서 오는 파도한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파도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는 좀 숙련된 서퍼이고 큰 파도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좋은 자료이긴 한데 역시나 이런 파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 와닿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와닿는 건 없어도 큰 파도를 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미리 좀 코칭을 받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중 파도, 위도우 메이커, 물에 빠진 다음에 루틴. 하나, 처음 하나, 숫자를 천천히 세서 산소 소비를 감소해요. 손이나 보드를 머리 위에 리시하기. 장력이 없으면 보드가 근처가 있을까? 이건 뭐냐면, 보드가 만약에 조금 나와 파도에 의해서 멀어져 있는 상태면 살짝 당겨보면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드가 바로 내 머리 위에 있고 리시가 그냥 텐션이 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휘어져 떠 있다면 당겨도 어, 쉽게 말하면 장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드가 바로 내 근처에 있다. 이걸 갖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그리고 이제 립 지역에서는 이 리시가 잘못하면 그 코럴에 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 다행히 리시를 풀렀는데 그 비주얼 시야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당황하거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파도를 맞으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아,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팩트 존, 그러니까 또 파도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체력 소모가 되고 똑같이 립을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큰 파도를 탄다 그러면은 그 세트가 들어올 때 세- 만약에 그런 큰 파도에 적응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세트를 보내고 마지막 세트를 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를 실패하더라도 백에서 패들아웃 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너무 성급한 나머지 파도가 좋다고 세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세트가 뭐 한 5개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첫 파도를 탔는데 잘 타고 패들아웃 하기도 힘들지만 중간에 빠지면은 나머지 4개의 파도를 고스란히 내가 맞으면서 패들아웃 하거나 밀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파도에 대한 완전한 어떤 적응 능력이 없는 이제 막 큰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세트 파도의 마지막이나 뭐 끝에서 한 번째나 이런 파도를 노려라. 그리고 그 마지막이나 그 파도가 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부드럽게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육상 훈련으로 반사신경을 강화하다. 램프 위에서 점프 후 매트에 착지. 떨어지는 연습. 일종의 뭐 유도에서 낙법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프 스케이트 볼팍 같은 데서 이렇게 연습하면 좋다 이런 의미. 사실 발 빠지는 것도 서핑이다. 대부분 이 파도에 부딪혀서 드라우닝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사는 아니고 익수가 되는 거는, 아, 잠깐 블랙아웃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에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충격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정신을 좀 말짱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머리를 맞는다거나 이러면 정신이 나갈 수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은 뭐 물속에서 정신 나간 사람은 빨리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코마 또는 익수 현상, 익수 또는 이제 더 심하면 익사까지도 되니까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술을 먹고 물에 들어간다거나 등등등 이런 준비 운동을 안 하고 급박하게 들어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물이 차가운데 뭐 슈트를 안 입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더 복합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서핑을 하면서 안전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서핑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